미래를 만나다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일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창업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충격에 빠진 건 그가 바로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절박한 질문을 갖고 초대합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를 경험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들은 사실상 역사입니다. 다 과거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생을 미래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엉뚱하게도 뒤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요? 또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래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결론은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전들이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꾼다면 현재의 결정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2030년)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한다. 모든 사물에 존재할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부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레리 피지는 구글의 CEO입니다. 기업의 실패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이라는 개념을 논문에 썼습니다.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때마다 반대로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1850년대 평균 교통수단의 속도는
걷든 말을 타든 시속 6km였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이동하게 되는 거리는 평균 11만 킬로미터였습니다. 1900년경이 되면서 속도가 12km로 증가했고 1950년경에는 36km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구식 차량들을 이용한 거죠. 2000년이 되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평균 속도가 110km로 증가했고요. 2050년엔 평균 시속이 무려 240km로 예상됩니다. 평생 동안 이동거리는 약 1100만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일생 동안 이동한 평균 거리가 1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 역량 법칙입니다.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좀 색다른 개념입니다. 제로 변칙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더욱 정밀하게 무언가를 관찰하고 추적하면은 시작점, 즉 그 근원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센서, 휴대전화 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무언가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추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허리케인 그리고 토네이도, 해일의 변화 시기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말입니다. 일례로 산불을 초기에 탐지할 수만 있다면 진압도 아주 쉬워지겠죠. 또 허리케인 역시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쉽게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제로 변칙은 이런 자연재해의 진앙을 추적하는 겁니다.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은 정치 관련 부정부패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건강과 질병 문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실패, 경제 및 환경 문제 등 각종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면 큰 변화로 이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촉매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요. 촉매적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와해시킵니다. 반면에 촉매적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촉매적 혁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비행기, 사진, 전화가 촉매적 혁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벨 커브, 즉 발생하고 성장하여 종국엔 쇠퇴한다는 건데요. 오늘날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들은 사실 대부분 벨커브 중기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결과를 내도록 압박받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피크 스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측하기로 미국의 철강 산업은 2024년경에 정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대체 재료를 개발하게 되고 전반적인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실 철강 산업의 고용률은 1980년대가 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 종사자는 오늘날보다 3배나 더 많았죠. 하지만 철강 생산량은 오늘날 더 많습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해밍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모든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마크 앤드리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가 비노드 코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의사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입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지기 싫어서 제가 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창고에 이런 도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더 이상 이 수평계를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구의 알루미늄 틀을 만들 사람도 필요 없고 부속품을 만들거나 조립할 사람도 배송할 사람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매장도 필요 없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천억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등장해 큰 성장을 이뤘죠. 이 회사들은 중간 관리 단계를 없애고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를 대신한 거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할 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엔 모든 뉴스의 90%가 컴퓨터로 쓰여질 것이라는 크리스티안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P연합통신에선 이미 분기당 3천여 개의 기사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만 12,000개의 기사가 쓰여지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일자리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미래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미래 산업을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장악한다고 예측합니다. 세상을 뒤덮는 수많은 인프라의 중심에는 다층의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2008-9년에 시작된 개념인데요. 당시 한 네트워크 회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니까 인터넷 연결 기기가 68억 개 이상이라는 거죠. 2020년까지 5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센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조 센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에 1조 개의 센서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파악하는 로드맵들이 발표됐습니다. 회담에서는 2024년경이라고 예측했고요. 2036년까지 100조 개의 센서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센서들이 더 작아지고 제조하기도 쉽고 굉장히 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놀라운 기계 형태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인챈티드 오브젝트, 즉 매혹적인 사물이라고 부릅니다.